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세계의 군사력 순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세계가 다사다난한 2023년을 보낸 후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로 전세가 기울었으며, 이어서 2023년 10월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번 순위 발표를 통해 왜 각 국가들의 순위가 형성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럽 지역에서는 스페인과 함께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이탈리아군이 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경항공모함을 포함한 강력한 해군을 갖추고 있으나 육군은 비교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육군은 나토의 주요 군대 중 하나인 프랑스와 견줄만한 수준이며 공군은 평균 이상의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뛰어난 해공 전력과 군수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시위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1947년 인도 제국의 분리 독립 과정에서 영국령 인도군의 일부 장비와 인원을 받아들여 창설되었으며 현재 있을 국가 중 유일한 핵 보유국입니다. 상비군은 65만 3천 명으로 파키스탄군은 모병제를 유지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병사부터 장교까지 전원이 직업 군인입니다. 2023년에는 국내 총 생산이 경제력으로는 46위에 해당하는데, 이 수준에서 65만 3천 명의 대군을 현대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같이 각종 첨단 무기를 다 사용한 후에는 결국 보병과 포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보병과 포병이 우세한 파키스탄이 9위에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트르키에는 전사로 태어난다는 관용구처럼 트르크는 유럽 기준에서는 주요 군사강국으로 꼽히며 서아시아 기준에서도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상비군은 42만 5천 명으로 트르키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강력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국내 총 생산이 17위로 군의 현대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트르키는 군 현대화와 뛰어난 동원력으로 인해 8위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예시로는 K-2를 기반으로 개발한 알타이 K9, 오프루트 어백29, 리그텍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장비들은 질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트르키는 세계에서 17위의 인구인 8,500만 명을 바탕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어 동원력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24년 방위비를 16% 증액하여 국내 총 생산 4위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육상 자위대는 전차 224대와 장갑차 2014대를 예정하고 있으며, 해상 자위대는 이지스함 2척과 호위함 16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즈모급 헬기 모함을 경 항공모함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국은 18사 890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강부와 상시 유지되는 정예병입니다. 영국군은 전시의 긴급충원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SAS와 같은 특수부대로 세계에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영국은 동맹국가의 연합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갖추었으며 다른 강대국과 달리 독자적인 작전보다는 동맹국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각종 야포를 5급의 여정이나 보유하여 세계에서 육군 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초저출산과 간부 지원율 하락으로 인해 세계 5위라는 순위가 놀랄 수 있지만 이는 과거의 재래식 전력이 충실하게 확충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비군은 50만여 명이지만 예비군이 310만여 명으로 동원력 면에서 타국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상비군을 145만 명을 유지하며 예비군도 115만 명으로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도 해군은 항공모함 투척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육군과 인도 공군도 상당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2023년 국내 총생산이 5위로 막강한 경제력을 보여주며 중국을 앞지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 국내 총생산 2위인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현대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군까지 경계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전략 로켓군의 연료를 물로 대체하는 등 전투력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세계 2위의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심각한 수준의 부정부패로 인해 군대가 녹슨 총을 받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세계 3위로 등극한 이유는 세계 2위의 포병 전력과 전통적인 포병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 내전부터 오늘날까지 중국 포병은 양과 질에서 밀리지 않으며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동원력은 인도를 제외하고는 상대할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권력이 부패하면서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력의 진정성이 의심받았습니다. 그러나 나토와의 전투를 통해 2년 동안 군사적으로 견인 힘을 보여준 데서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을 이기려면 선제적으로 이기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한 기록과 함께 현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는 초강대국으로 그 어떤 상상을 초월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내의 여론과 의회의 견제를 받는 국민 통제 상태에 있어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북한은 이번 순위에서 36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구하고 북한은 매년 핵미사일을 발사하며 경제적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종이 호랑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재미로만 감상해 주시길 바라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